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요 낭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낭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낭독의 효과는 무엇인지, 누가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낭독은 소리를 내서 책을 읽는 걸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전부 다 눈으로 보고 묵독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책은 낭독의 형태로 읽어졌었어요. 특히 영어에서는 낭독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어는 소리 언어예요. 소리가 그 뜻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글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혹은 다른 품사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낭독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사실 정확하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 딱 오면 책을 좀 읽혀봐요. 그리고 이 책을 눈으로 읽고 문제를 푸는 거 말고 그냥 책을 한 페이지를 딱 펴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볼래? 라고 하면 이 친구의 리딩 레이트이 딱 나오거든요. 아, 이 친구가 똑같은 글자를 다르게 읽을 수 있구나. 예를 들자면 he 다음에 read가 나왔을 때 S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거를 he read라고 읽으면 이 친구는 아직 문법 제대로 모르는 친구고요. he read 라고 읽었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영어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거든요. 또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단어지만 명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동사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또한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굳이 리딩 시험을 보지 않고 지필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책만 한번 읽혀보아도 이 친구의 리딩 레벨이 어느 정도 쫙쫙쫙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낭독이라는 부분은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이들을 책을 읽혀줄 때도 낭독을 상당히 많이 시켜주시는 게 도움을 많이 돼요. 낭독을 상당히 많이 시켜주셔야 아이들도 책 읽는 행위 자체도 재미가 있고,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내용 이해도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요, 낭독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책을 읽으라고 하면 굉장히 뻣뻣하게 그냥 쭉쭉쭉쭉쭉쭉 우리가 보통 국어책 읽는다 라는 식으로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제대로 낭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낭독을 한다 라고 하면 실감나게 읽기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교과서의 매우 첫 부분부터 나오는 것이, 문자로 치자면 문장 시작점에 대문자를 쓰고 그리고 문장이 끝났을 때 마침표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을 읽을 때 낭독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넣어 읽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그 타스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낭독을 읽힌다, 낭독을 시킨다 라고 하면 단순하게 발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조금 더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강한 부분은 강하게, 약한 부분은 약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높낮이가 있을 수 있도록 읽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어요. 물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낭독을 시켰을 경우에 영어의 운율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운율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아이들이 자기만의 어조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그냥 편하게 읽어보라고 하고, 낭독에서 강약, 운율을 주는 부분 정확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낭독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이들 어휘를 외우는 것도 낭독을 시켜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대략 글자의 생김새만 봐요. 그런데 이 단어를 발음을 하려고 하면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겠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가 낭독을 하게 되면 눈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귀도 활성화가 돼요. 그쵸? 자, 귀, 청각적인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좌뇌 쪽에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니케 영역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조금 더 내가 자극을 받게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두엽도 자극을 받게 돼요. 전두엽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하고 발음을 했었을 때
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20%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발음을 하면서 봤었을 때는 60에서 80%까지 훨씬 더 많은 기억력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조금 과장이에요. 20% 정도 더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어느 부분 특히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낭독을 함께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하면서 본인이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발음으로 말하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과정이 바로 낭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책을 읽고는 있는데 책을 정말 눈으로만 읽고 이 아이가 제대로 읽는지 난 잘 모르겠어, 혹은 아이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아이에게 책 많이 읽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자, 오늘 이 책을 좀 엄마한테 읽어줄래?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책에 낭독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을 위한 부분을 할 때도 낭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휘 잘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단어만 계속 암기시키는 것보다 그 단어가 들어있는 예문을 여러 번 읽어보게 하면 마치 그 단어의 단어 자체는 만약에 단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단어 자체만 그냥 읽히기보다는요,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게 하세요. 그러면 신기한 건 그 당시에 바로는 이 단어의 뜻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맥에 쓰여져 있는 이 어휘를 봤을 때 이 어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자, 책 잘 읽히고 싶으세요? 그러면 낭독을 꼭 추천드립니다.